미래를 보는 노동법 전문가, 나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로TV 리뉴얼, 새롭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노동법 이슈, 노동법 트렌드, 정확한 노동법 정보 빈틈없이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MZ를 위한 완벽한 퇴직 준비법. 퇴사 통보는 무조건 한 달 전에 해야 된다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IRP는 무엇이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입니다. 첫 직장을 2년 반 정도 다녔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원래 30분 거리였는데 이전하게 되면 집에서부터 편도로 예상 소요 시간이 2시간 45분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하루 5시간을 어떻게 이동하나요? 여행 브이로그 찍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왕 하는 퇴사 빨리 진행해서 좀 쉬다가 이직하려고 했더니 팀장님은 한 달은 인수인계 기간으로 꼭 있어줘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다닌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모르니 얼마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퇴사하자마자 이직하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왜 실업급여를 안 받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의사로 퇴직하는 것인데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사직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퇴사를 앞두고 싱숭생숭한 요즘 저보고 자꾸 장난스럽게 배신자라고 하는 팀장님께 죄송도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팀장님, 저도 정말 회사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도와주세요. 나는 솔로몬. 네, 사연 잘 받았습니다. 아주 골치가 아프시겠네요. 갑작스러운 회사 이전이라니.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통보 후 2주 내 퇴사 임항 시 노동법에 위반되나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퇴사일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고 다만 근로자에 대한 강제 근로를 시키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같은 곳에 퇴사 전 며칠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인수인계에 대한 규정도 있을 수 있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 통보 아니면 인수인계 하지 않고 가는 행위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평판 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매너 있는 퇴사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 퇴사에 대한 내용은 노무사가 본 조조소 리뷰 에피소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입사, 2023년 4월 퇴사 희망, 연봉 3,600만 원, 2023년 2월 상여금 200만 원 수령 기준,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다들 종이와 펜 꺼내세요.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 어떻게 구할까요? 1일 평균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요거를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그러면은 이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여기에 상여금이 포함이 될까요? 아까 질문에서 23년 2월에 상여금 200만 원 수령했다는데 보니까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상여금 같아요. 3개월 계산할 때 2월이어서 포함은 될 수 있겠는데 요거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요거를 이 3개월 내가 아닌 그 전년도에 4월에 받았다 했을 때 요거 포함이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200만 원을 12로 나눈 거에서 3개월치 언제 받았더라도 200만 원에 대해서 3개월치는 포함한다라는 뜻으로 12분의 3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연봉 3,600만 원을 12로 나누면 300만 원이죠. 이 계산 편의를 위해서 4월 말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9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을 12분의 3 한 금액 요거를 3개월간 총 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미리 해왔는데 1일 평균 임금은 10만 6,742원입니다. 따라서 1일 평균 임금이 10만 6,742원이니까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또 재직일수 942일입니다. 942일을 곱하고 여기에 365를 나눈 값, 이게 퇴직금이 됩니다. 즉 826만 4,430원.
이렇게 퇴직금이 구해집니다. 아, 계산 너무 어렵죠? 너무 복잡하죠?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는데 IRP가 뭘까요? 2022년 4월 퇴직연금 제도가 달라지면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무조건 IRP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이 IRP로 이체한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높을수록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 연금이 만 55세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퇴직금을 쓸 수 없다라는 거, 묶어둬야 된다는 점, 요게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가 엄청 비싸거든요. 물론 근로소득세보다는 적긴 한데 이제 이게 연천 징수되지 않는다는 점, 요게 장점 제도이고, 그래서 지금 회사 가시면은 퇴사하려고 할 때 IRP 계좌 가지고 와 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 계좌로 바로 퇴직금이 입금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나 이 계좌에 있는 거 바로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면은 이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돼요. 은행 가서 저 그냥 이거 다 쓰고 싶어서 이거 해지해 주세요 하면은 바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붙게 되는 거죠. 회사 이전으로 통근 시간 편도 2시간 45분 예상. 이럴 경우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뜻이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는 급여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세요. 계약 만료 처리해주세요. 아니면은 권고사직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러분, 전과자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다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연자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집이랑 가까웠다가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서 멀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발적인 퇴사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원거리에 따른 원거리로 인해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이럴 때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집에서 원거리 발령지까지 왕복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회사에다가 나 왜 퇴직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서를 달라고 해야 되고, 또 회사에서 이렇게 원거리로 발령한 거에 대한 인사 발령서를 달라고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멀리, 정말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멀다라는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이 쓰는 지도 있죠. 구글맵, 네이버 지도, 티맵은 자동차인가요? 이거 확인해서 또 왕복 몇 시간 걸리는지, 정말 원거리인지 이거에 대해서 캡처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센터에서는 실사로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이거를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직원이 나와가지고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직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여러분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때 막 사직서 박연지 이렇게 냈잖아요. 이게 유효할까요? 사실 사직의 의사 전달하는 때는 충분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언제 퇴사일, 언제 사직일 이거에 대한 특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사직일에 대해서 사직 사유, 사직서 제출 일자, 그리고 퇴직하고자 하는 날, 마지막 근무일 이런 내용은 필수적으로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연재는 퇴사가 아직은 되지 않은 거다. 실제로는 아직 안 된 거다.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기상캐스터다 보니까 다음 사람이 바로 필요한데 누가 할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이거 실업급여 외에 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혜택들이 좀 있어요. 퇴사하고 나서 사실 바로 이직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난 좀 쉬고 싶다 이랬을 때 우리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는 만약에 엄청 부자야, 내가 엄청 부자인데 회사 다닐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냈는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내가 엄청 부자면은 더 많이 내게 돼. 근데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료가 훨씬 큰다. 바로 다음 달 되면은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직장 가입자로서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로 내는 그 보험료가 훨씬 커서 직장 가입자로 그대로 낼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직장에서 내는 만큼만 낼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아직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 하면은 엄마 아빠 나 피부영자로 넣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 아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업무 파일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막 업무했던 그런 파일이나 자료들을 무단으로 이제 삭제하고 그러면은 그건 이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법상 뭐 업무방해죄 이런 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우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거나 아니면 손해를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민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고, 무엇보다는 평판 조회가 가장 걱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너 있는 퇴사가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회사가 멀리로 이사 가는 것도 힘들어서 퇴사하는데 이제 퇴사가 쉽지 않다니 너무 속상하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힘내시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고 PD님이 꼭 이거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보고 읽겠습니다. 더 좋은 미래로 새로운 출발을 가져다주는 퇴사. 네, 여기까지 나는 솔로몬이었고요. 우리 사연자분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셔가지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